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반등한 금요일의 상승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이 급락을 한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당국에서 역대 유례없는 빠른 금리 인하와 또 재정 투여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패닉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 유럽도 아시아도 우리나라도 갖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말 아무런 약발도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현 시장이죠. 저도 정말 이제 좀 시장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의 확산으로 시작된 현재의 상황이 전 세계 실물 경기에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좀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처해 있는 상황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현대차 미국 앨러바마 공장의 셧다운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유럽에 있는 체코 공장하고 또 기아차의 슬로바키아 공장도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고요. 인도 공장마저도 오늘부로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LG전자 공장에 이어서 포스코 가공센터도 셧다운에 들어갔고요. 또 그동안 잘 버텨오던 삼성마저도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생산 공장인 인도 공장에서 또 셧다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조 5천억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두산중공업하고 대한항공의 만기 회사채를 보면 두산중공업이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대한항공이 2,4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얘네 회사들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자, 두산중공업을 좀 보면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입니다. 그리고 얘네 지금 부채 비율이 269%예요. 유보율이 213% 정도 되는데 지금 4년 연속 적자죠. 거기다가 이번에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가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자, 그리고 대한항공을 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도 별반 다르지 않죠.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천억입니다. 얘네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900%가 넘어요. 그리고 얘네 이번에 회사채 4월달 만기 도래가 2,400억이죠. 자,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여타 이 소항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정부에서 지급 보증 안 해주면요. 얘네 회사채 이거 살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제2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운 대기업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실행할 거라고 합니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도산의 위험에 처하는 기업들을 지금 살려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현재 이번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항공, 해운, 여행, 자동차, 서비스, 이거 말고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대기업들의 셧다운과 함께 조치된 것이 무급 휴직이 시작됐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벤더 업체들의 심각성은 지금 그보다 훨씬 심각하죠. 2차 벤더 업체는 당연히 더 심각하겠죠.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지금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가 완전히 됐고요. 현재 금융권으로까지 확산이 이미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부분에서 지금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반등다운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현재 시장은 반등할 확률보다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지난주부터 시장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관망의 구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조건 관망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지금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확산세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팬데믹의 안정화가 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시장은 그나마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입니다. 셰일 오일 기업들의 채산성 수지가 맞으려면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려면 유가가 최소한 40불에서 50불 정도가 돼야 유가는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화해 무드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세계 무역이 올스톱되고 출입국 제한에다가 각 지역의 이동 제한 등 봉쇄령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름 수요가 가장 큰 해운, 항공, 자동차들이 멈춰서는 바람에 2차 오일 쇼크 때보다도 기름 수요가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수요가 줄면 공급이 정상화되더라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저유가로 인해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LG화학하고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있겠죠. 작년에 수입한 원유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앉아서 적자로 반영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유안타증권에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예상 영업 손실이 7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오일은 4,500억 정도 손실을 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가 또한 단기에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환율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저번 주에 1,300원을 터치하고 미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로 단기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또다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환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저점이 어디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영상에도 있듯이 첫 번째 팬데믹의 진정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 안정화 최소 40불에서 50불 정도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 수급 확인이고요. 자, 오늘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환율 체크입니다. 환율은 한 1220원 아래로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고 찾아본다면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미 연준이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도 무한정 매입해주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근데 그 뉴스가 지금 나오자마자 급등을 한 차례 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마이너스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한가가 풀리고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나스닥 선물은. 자, 국제유가는 현재 22.47불, 48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바닥권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전혀 찾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또한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요. 지금 절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게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